을목. 아까 간목 했다면은 이제 을목이에요. 을목은 아까 간목은 양의 목이라고 했어요. 을목은 음의 목이에요. 이게 남자라면은 여자예요. 아 선생님 저게 그러면 목이라는 게 이해를 좀 못했는데 아 저거는 이제 청간이네요, 그죠? 청간이고 저거는 오행이네요, 그죠? 네, 처음에 가불병정 무기경지 살 때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뒤에다가 붙이라고. 네. 목이면은 양의 목은 간목이고 음의 목은 을목이라고 했어요. 항상 뒤에다가 목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화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어요. 이 뒤에다가 항상 이 화를 붙이라고 했어요. 정화, 간목, 을목, 이 목이란 뜻이에요. 병화, 정화, 뒤에 오행을 붙인 거예요. 오행을. 네. 그래서 을목은 천간의 음간의 목, 여자의 목. 을묘는 우리 인체에서는 머리통 속에 들어있는 뇌. 갑이는 인체에서 머리로 본다. 을묘는 인체에서 머릿속의 뇌로 본다. 머리도 중요하지만 뇌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금은 가위, 바늘, 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신금을 바늘, 칼, 가위로도 본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 만나면은 바늘로 뇌를 콕콕콕콕 찌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두통이 오고 막 두통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만날 때 이거를 을신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을목과 신금의 조합을 편두통 이렇게 만날 때 편두통이 온다. 갑자기 바늘로 머리를 쑤시는 것 같은 느낌, 편두통. 그 다음에 을목일주는 신묘년일 때 반드시 금극목, 신금이 들어온다. 을목은 꽃이고 신금은 가오이기 때문에 이걸 잘라버리는 현상. 그럼 뭐 만약에 을목이 나한테 관에 해당한다. 관에 해당한다. 그럼 뭐야? 을신충 될 때 뭐예요? 이거 관은 여자한테는 남자도 되고 직장 직업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을신충 되면 뭐예요? 남자가 잘려버리는 거, 직장이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남자가 도망가게 되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질 때. 그리고 을신충이 될 때, 이 가위로 이거 뭐 꽃을 자른 거, 이건 을목은 꽃도 된단 말이에요. 꽃을 잘랐어요. 이건 또 신경대 된다고 했어요. 신경을 잘랐어요. 을신충 될 때 치매가 오고 풍이 오고 신경마비 막 이렇게. 그래서 을목은 꽃이고 신금은 가위이기 때문에 가위로 꽃을 잘라버리는 현상이다. 건강적으로는 머리가 아픈 것이다. 그 다음에 금극목, 이거는 금이고 이거는 목이에요. 금극목. 그래서 을목사주는 신금이 바로 원수이다. 그럼 을목이 만약에 여자라면은 이거는 남편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주에 천간에. 그러면 남편이 원수라는 얘기예요. 나는 꽃인데 남편이 내 꽃을 계속 자르니까 남편이 원수예요. 그래서 을목사주가 금극목 신금을 맞으면은 뇌에 치명적으로 안 좋다. 그래서 을신충 맞을 때 치매 또는 정신질환, 간질 이런 질병들이 온다. 간목, 인목이 깨진 사주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을목, 묘목이 깨진 사주이다. 을목은 신금을 만나면은 을신충으로 충돌이 된다. 을목을 물질로 보면은 1년생 나무, 꽃, 화초, 잡초, 채소, 과일, 곡식 등등등등 들에 널려있는 모든 식물들, 큰 나무 빼놓고 칡령골, 담쟁이령골, 잔디, 넓은 꽃밭, 이거 전부 다 을목이에요. 그 다음에 생목은 뭐 살아있는 나무란 뜻이에요.
산소를 뿜는 1년생 화초. 습목은 뭐냐면 습기가 촉촉한 젖어있는 나무란 뜻이에요. 또 도화살을 상징하는 꽃. 그러니까 뭐 을목 있는 사람들은 뭐야, 도화살이니까 얼굴도 이쁘겠죠. 인기도 많겠죠. 도화살이니까 바람도 잘 피겠죠. 그래서 장미꽃은 겉은 이쁘지만 가시가 있다. 을목은 본체가 수분을 간직하고 있다. 더 이상 물이 필요가 없다. 젖은 나무, 을목은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간목은 조목이라고 했어요. 조목은 뭐야? 빼짝 마른 나무니까 물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을목은 젖은 나무예요. 지금 꽃 같은 거 딱 꺾고 오면 뭐예요? 물기가 안에 많단 말이에요. 젖은 나무예요. 이걸 불에 집어넣으면 쉽게 안 타요. 이게 물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을목은 젖은 나무, 이거는 바짝 마른 나무. 그래서 이거를 젖은 나무를 습기가 많이 들어있는 나무라고 해서 습목이라고 그래요. 습목. 이건 바짝 마른 나무다. 여기 조목. 그래서 사전에 목이 필요하거나 용신이 목이면은 화초를 잘 관리하면은 좋다. 이게 풍수 인테리어에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주에 목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화분 같은 게 부적이란 말이에요. 화분 같은 게. 그래서 을목의 기운과 장점은 을목은 민감하다. 끈질긴 생명력. 잡초는 뭐예요? 뽑아도 계속 나오는 게 잡초예요. 끈질긴 생명력. 또 끈기가 강하다. 잡초는 태풍이 와도 안 뽑힌다. 밟아도 살아나는 게 바로 잡초.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모진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을날 태어난 사람은. 그리고 탁월한 적응력, 또 인내심, 소박함, 그리고 비서직이나 참모 역할을 직업으로 가지면 참 좋다. 그 다음에 을목사주의 단점은 변덕이 심하다. 또 남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칡렁쿨이나 담쟁이너쿨은 뭐예요? 자기 혼자서 자력으로 하늘을 향해서 곧장 올라가지 못해요. 어떠한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목날 태어난 사람은 내 혼자 자력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누구를 의지해가지고 성공을 한다. 그래서 뭐야? 을날 태어난 사람이 사주에 옆에 갑이 있어요. 그럼 사주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은 거예요. 나는 덩쿨 식물인데 이거를 감고 올라가니까 그러네요. 무지하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을목 그래서 을목은 칡렁쿨, 담쟁이너쿨 그러기 때문에 간목한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또 적응력은 좋지만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남을 이용해서 살아가기에는 좀 이기적이다. 어딜 가서든 살아서 돌아온다. 끈질긴 생명력이라고 했어요. 또 을목사주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다시 봐야 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간목보다 을목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간목은 아름드리 나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지하게 강한 것 같지만 간목은 한번 쓰러지면은 한번 자르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을목은 뭐예요? 잘라도 또 나고 이 잔디 봐요. 잔디 깎아도 또 나고 깎아도 또 나고 이거 계속 올라가요. 끈질긴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목은 간목날 태어난 남자와 을목날 태어난 여자가 서로 기싸움을 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을목이 처음에는 간목이 이기겠죠. 그렇죠. 큰 소리 막 빽빽 치고 막 그러다 나중에는 을목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싸움을 하면은 을목사주 여자가 이긴다. 을목은 뭐예요? 간목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을목은 꽃이니까 뭐예요? 이쁘잖아요. 애교도 있고 아양도 있고 살랑살랑 아양 펴가면서 이 남자를 완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사주 남자는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부드럽다. 을목사주 여자는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딱딱하다. 나이 들수록 남자는 여성화가 되고 여자는 남성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도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나이 먹으면 뭐예요?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아가씨 때는 무지하게 약해요. 아이고 호호호호 무지하게 약한데 결혼하고 나이 점점 들어봐봐요. 이거 아줌마 막 그냥 40대 50대 아줌마들 봐요. 무지하게 극성스러워요. 남자보다 더 강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여자란 말이에요. 을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는 비록 여자지만 남성의 기운이 강하다. 남성의 전성기는 32세, 여성의 전성기는 28세. 그러면 남성은 32세가 되면 최고 활동력이 강한 거예요. 제일 왕성해요. 32세가 넘어가면 서서 이제 그때부터 내리박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 28세. 28세가 최고의 여자로서의 꽃이 제일 화려하고 이쁜 때란 얘기예요. 여성스러움이 제일 강할 때가 28세. 28세가 넘어서면 그때부터 서서히 꽃은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태어난 을목사주는 끈기가 있다. 겨울철의 을목은 인동초로 본다. 인동초는 뭐예요? 아무리 쳐도 죽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죽은 것 같은데 딛고 일어선다. 겨울엔 봐봐요. 잔디밭에 뭐 잔디가 누렇게 다 죽어갔잖아요. 죽었는데 봄 되면 어때요? 네, 또 나오고. 파랗게 새싹이 또 올라오잖아요. 예. 안 죽어요 이게. 그냥 죽은 것 같은데 딛고 일어선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에서도 일어난다. 김대중 대통령은 뭐예요? 전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뭐예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뭐. 을목날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목사주에서 여기서 기생들이 나온다. 기생들은 뭐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 남자한테 기생, 남자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예, 온갖 그냥 아양과 시호를 다 부린단 말이에요. 예.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안 가리고 돈만 빼면 되니까. 또 을목이 태양을 보면은 얼굴이 예쁘고 애교가 많다. 태양은 뭐예요? 태양은 을목은 꽃이라고 했어요. 태양은 이거라고 했어요. 사주에 이것도 있는데 옆에 이것도 있어. 태양 아래 꽃이죠. 얼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뻐요? 대개 미인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사주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 태양 아래 꽃이니까 얼마나 이쁘냐고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에도 나가기 있고 뭐 저희 남원의 춘향제 같은데 미인대 이런 데 나가서 입상 받는 사람들. 그러면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데로 가면 예체능 계통으로 가면 완전 끝내주죠. 그리고 막 이제 뭐 무슨 콩쿨데이, 피아노 콩쿨데이, 노래자랑 막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대회에 나가는 그 예체능적인 연예인적인 그런 끼가 강한 사람들. 그리고 꽃은 누구나 좋아한다. 그러니까 을목날 태어났는데 이게 있어요. 인기가 많겠지. 어디 가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겠지.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어날 땐 정말 예쁜데 시들 때는 처량하다. 우리 어릴 때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연예인들 봐보세요. 그때 뭐 우리 어릴 때 뭐 김지미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지금 뭐 김지미나 윤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최고 미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얼굴 봐보세요. 굉장히 초라해요. 그래서 꽃은 피어서 한창일 때는 무지하게 이쁘지만 이게 나이 먹어서 시들어버리면은 굉장히 초라한 게 꽃이에요. 예를 들어 새봄이 되면은 제일 먼저 피는 꽃들 목련꽃 얼마나 이쁘냐고요. 그런데 목련꽃이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다 땅에 쏟아져요. 그럼 땅에 굴러다니는 그 목련꽃 잎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초라하단 말이에요. 을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잘 나갈 때는 무지하게 얼굴 이쁘고 하지만 나이 먹으면 굉장히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목날 태어난 사람들은 젊을 때는 멋진데 나이가 들면은 고독해질 수가 있다. 을목사주는 젊을 때 사치를 하기 때문에 노후 대책을 해야 한다. 또 돈이 있어도 고독한 사람들이 바로 을목날 태어난 사람들이다. 고독해요. 왜? 외롭고 쓸쓸하니까. 돈만 있으면 뭐예요? 자식도 없고 그냥 남편도 없고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을목은 베풀지 않아 가지고 친구들이 없다. 또 대인 관계를 잘 해야 한다. 그다음에 화. 화는 불이에요. 불, 태양. 화는 병호와 정사가 있어요. 병호, 정사, 그리고 화의 방향은 남쪽. 그래서 끝에다 화자, 불화자를 집어넣어서 남방화. 색깔로는 붉은색, 숫자로는 2자와 7자. 화는 예의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주에 화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막 나보다 나이가 5살, 6살 많이 먹었는데도 어이 김씨, 박씨, 아니 말을 막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할머니들 보면은 아이고 할머니들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할머니 그렇게 했어? 할머니 이거 줄까? 무조건 반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는 사람들은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절대 반말을 안 해요. 아,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꼭 존댓말을 써준단 말이에요. 화가 있는 사람들은 예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색깔로는 붉은색 계통, 적색, 방향은 남쪽, 오행의 숫자는 2자와 7자. 그 다음에 양의 대표는 밝음이다. 불은 확산의 신. 불은 번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올 봄에도 뭐 강원도에 고성에 산불 났잖아요. 네. 불이 엄청 번지잖아요. 번지는 거예요, 불은. 그런데 물은 번지는 게 아니라 모아지는 거예요, 물은. 불은 확산의 신. 그 다음에 불은 감성을 관장을 한다. 불은 감성, 물은 뭐예요, 그럼? 이성이에요, 이성. 냉정한 이성. 감성은 뭐예요? 인정이에요, 인정. 예,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간다.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게 양의 기운이에요. 불이 사주에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막 감나무 같은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막 감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한난조습. 한난조습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은 한은 차갑다. 차갑다. 그래서 한은 한겨울에 추운 기운 그거 한이라고 그래요. 나는 뭐냐?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래서 차가운 건 한은 겨울의 기운이에요. 겨울의 기운, 이건 곧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따뜻하다. 이거는 여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불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뭐예요? 방에다 뭐 들여놔요? 난로 들여놓죠. 난방. 조는 뭐냐? 바짝 마른 걸 얘기한 거예요. 마른 것. 빼짝 말랐다. 가물다 뭐 이런 거. 습은 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촉촉한 습기. 그럼 사주에 차가운 글자도 있고, 따뜻한 글자도 있고, 바짝 마른 글자도 있고, 촉촉한 습기가 있는 글자도 있고, 요 네 가지가 골고루 다 갖추어진 거를 한난조습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주가 가장 좋은 사주예요. 한난조습. 예. 그래서 이 사주가 가장 좋은 사주고, 이런 사람들은 한평생 어디 아프지도 않고 고생도 안 하고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걸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글자는 뭐냐? 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 임수와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글자는 태양과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짝 마른 글자는 이제 지지에서 지지가 12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른 글자는 이제 자, 추, 인, 요,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글자가 있는데 자는 물이에요. 물이니까 습기에 해당하겠죠. 축은 한겨울, 섣달, 굉장히 추운 계절이에요. 이것도 습기가 많은 글자예요. 이는 봄이에요. 이거는 바짝 마른 글자예요. 마른 글자. 묘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가장 온도가 알맞은 그런 글자예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한난조습, 이 묘는 한난조습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예, 마른 글자도 아니고 젖은 글자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은 우리 모내기 할 때 토예요. 물이 많겠죠. 그러니까 습기가 많겠죠. 요 글자. 산은 뭐예요? 여름철 4월달 무지하게 뜨겁죠. 뼈짝 마른 글자죠. 마른 글자예요. 오는 5월달에 뜨거운 글자예요. 미는 음력 6월달 되면 뭐 해수욕장 막 모래사장이 무지하게 뜨거워요. 그 토기 때문에 이건 뜨거운 글자예요. 그 다음에 신은 물이 많은 그러한 금이에요. 지하 안반수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아니면 수도꼭지 틀면 물이 싹 나오죠.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 신금. 물이 많은 금이에요. 유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에요. 이때는 뭐예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그럼 뭐 이미 한난조습이 갖춰져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도 아니고 난도 아니에요. 묘는 뭐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간, 태양이 지는 시간. 요 둘 글자는 마른 글자도 아니고 습기가 있는 글자도 아니에요. 술은 가을에 단풍이 들어요. 붉게 물들어요. 그래서 술은 불기운이 가득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해요. 해는 물이에요. 바닷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조에 해당하는 글자는 인, 사, 오, 미. 이건 물이에요. 물이 가득한 금이에요. 인사, 오미, 술. 이건 인사오미술 5글자. 습기가 많은 글자는 자축, 진신, 해. 하나, 둘, 셋, 넷, 5글자예요. 자, 축, 진, 신, 해. 5글자, 5글자. 12지지 중에서 5개 빼니까 2개가 남죠. 2개는 여기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한난조습이 갖추어진 사주는 굉장히 고통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한평생을 살아가는 좋은 사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차부사님은 한난조습이 갖추어졌느냐 안 갖춰졌느냐 딱 보면은 나의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아무 걱정 의심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는 사주냐.